자, 뭐 어제 배웠던 거에 먼저 몇 가지 키워드만 먼저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하여튼 뭐 probability space 뭐 이런 것도 물론 언급을 했지만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제가 그랬죠. 뭐 머신러닝에서 거의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다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 딱 규정 짓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1 아니면 뭐 0.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때는 1을 갖고 어떤 때는 0을 갖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느냐? 그래서 1을 가질 확률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각각 일어날 그 아웃컴들의 probability가 얼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크리트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density function으로 표시를 했고요.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density function은 어떻게 됐었냐 그러면은 우리 어제 이제 뭐 CDF라고 했던 건데 이게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f of x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어떤 특정한 값 small x보다 작을 확률. 그래서 이제 이 small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로 쭉 변해 가면서 그 probability 값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non-decreasing 하는 이러한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 probability니까 1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CDF를 미분을 한 값이 바로 이제 density function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관련이 된 거고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statistics를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가 mean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variance, covariance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distribution보다는 훨씬 더 한정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istribution을 알면은 mean도 구할 수 있고 variance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mean을 안다고 우리가 그거의 distribution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이 그 random variable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수단이고요. 제일 좋은 수단이고 뭐 mean이나 variance는 어떤 한정된 정보만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러나 뭐 우리가 distribution을 뭐 알아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뭐 mean하고 variance 이런 first and second order statistics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다음에 이제 뭐 expectation이 기대값 또는 뭐 평균 뭐 그냥 avera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mean. 네. 그래서 expectation이 뭔지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어떤 랜덤 벡터가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즉 뭐냐 그러면은 두 개의 랜덤 벡터 x하고 y가 있을 때요. 그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스케일러 값 알파 앤 베타를 각각 곱해서 더한 그거의 expected value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 expectation은 linear operator입니다. 그러니까 linear operator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expectation을 해주고 똑같은 숫자만큼 알파, 베타를 갖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 성질이 성립을 하고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폼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인풋이 x다. 그거를 갖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a times x. a는 매트릭스고요. x는 벡터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바이어스가 있어서 플러스 b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y의 민값이 어떻게 되느냐? y의 민값은 그럼 이제 y에다가 expectation operation을 갖다가 적용을 하죠. 그래서 어, 그 y의 expected value는 expectation은 linear operator이기 때문에 matrix A하고 벡터 B는 랜덤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deterministic한 거고 여기서 랜덤한 거는 y하고 x만 랜덤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매트릭스 A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expectation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transformation AX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민도 똑같이 A 그리고 X의 민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Y의 covariance는 어떻게 되느냐? covariance는 각각 민을 빼주고 그 다음에 outer product를 갖다가 해준 거죠. 그래서 y transpose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y 그러면 이제 이거는 y 마이너스 mu y를 하게 되면은 y는 ax 플러스 b니까요. 그러면 y 마이너스 mu y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y에서 그 y의 민값을 갖다가 빼주게 되면은 그럼 y 마이너스 mu y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a 곱하기 mu x b b는 캔슬 되죠? 예, 아니야.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y 마이너스 mu y는 ax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mu y는 a ux 플러스 b죠. 그럼 이거는 a 여기 x 마이너스 ux b는 캔슬 되는 거죠. 그래서 y 마이너스 mu y가 이렇게 되고 이제 그거의 트랜스포즈 그러면 이거의 트랜스포즈는 제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설명을 했을 때는 이거는 a 그다음에 x 마이너스 mu x 전체 트랜스포즈죠. 전체 트랜스포즈는 이 트랜스포즈 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x 마이너스 mu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y의 코베리언스는 a 곱하기 x의 코베리언스 그리고 a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릴레이션은 뭐 종종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 왜냐하면은 그 variance는 세컨 오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AA 트랜스포즈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매트릭스를 쓰는 경우는. 뭐 A가 다 만약에 스케일러라면은 뭐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이제 어차피 코베넌스 매트릭스 이것도 코베넌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많이 쓰는 트릭이긴 한데요. 만약에 어, 이 Y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고 x랑 같은 그 스페이스에서 그 y도 랜덤 베리어블이면 사실 이 컨디셔널 민에 다시 민 값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x의 민 값이 나오는데요. 뭐 이 트릭은 종종 쓰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요 과정을 보시면은 되고 뭐 이거는 뭐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나중에 요런 트릭을 갖다가 쓸 일이 있을 때만 기억을 해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 그 머신러닝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딜레마 이름이 뭐였지? 음, 음. 뭐 하여튼 그 x하고 y가 이제 같은 스페이스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x의 variance를 이렇게 decompose해서 쓸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지금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뭐 지금 당장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되거나 증명을 따라가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드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모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렇게 이거는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의 density거든요. 즉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density를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보통 distribution 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density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하고 그냥 distribution 그러면은 보통 이제 density 펑션을 의미를 하고 특별히 뭐 CDF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CD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density 펑션을 보면은 모드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자주 일어나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자주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럼 density가 상당히 피크에 있는 거죠. 피크에 있는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데죠. 왜냐하면 자주 일어날수록 그거의 density는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크는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이 바로 이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피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피크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 지점을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드는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어, 이 density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피크가 있으면은 뭐 모드도 여러 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보통 하나의 피크가 있는 그 density들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들이 그렇게 피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뭐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는 거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joint distribution이 각각 marginal distribution의 곱으로서 같아진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x하고 y가 서로 일어나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 joint는 각각 일어나는 그 probability에 그냥 곱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컨디셔널로 쓰게 되면은 p of x given y는 그냥 p of x다. 그러니까 어떤 y가 일어났을 때 컨디션 하에서 x가 일어날 probability는 그냥 x 혼자서 일어나는 probability랑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x하고 y가 일어나는 것들은 서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variance는 각각의 variance의 sum과 같습니다. 우리가 uncorrelation이 없다. uncorrelated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independence는 distribution이 이렇게 XY로 factorize 되는 경우고요. correlation이 없는 경우는 단순히 expectation이 factorize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은 지금 이거는 correlation이기 때문에 second order고요. 그래서 density가 factorize 된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independence 하면은 항상 correlation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correlation이 없다고 independent 하다고 얘기하지는 못한다는. 뭐 conditional independence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random variable의 값이 주어졌을 때 x, y는 서로 이렇게 factorize 된다는. 그러니까 z가 주어진 경우에 x하고 y는 conditionally independent하다. 이 conditional independence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latent variable model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latent variable model이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variation autoencoder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GAN도 latent variable model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mixture of Gaussian.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latent variable model 같은 거를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왜 이러한 테크닉을 머신러닝에서 쓰는지, 왜 conditional independence가 중요한지 아주 맛보기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건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그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혹시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데이터는 IID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 어떤 우리의 데이터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됐는데 IID다. 혹시 IID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IID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알든 모르든 만약에 어떤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이거를 이미 가정하고 그냥 막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고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 IID라는 거는 independent 즉 좀 전에 설명 개념이죠. Statistically independent. 그 다음에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뭐 XY 페어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샘플은 Z1, 두 번째 샘플은 Z2, 세 번째 샘플은 뭐 해서 n번째 ZN.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Z1, Z2, ZN은 다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서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온 거가 IID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테 다른 디스트리뷰션에서 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보통은 IID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각각의 샘플들은 다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순서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순서가 Z1, Z2부터 ZN이건
G3, G5 그러다 G1 뭐 이렇게 막 순서를 막 뒤바꿔도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IID 데이터 또는 뭐 IID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뉴럴 네트워크나 어떤 머신러닝 모델들을 트레이닝 할 때 막 데이터 막 섞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한 번이라도 그 어떤 특정한 모델을 학습시켜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트레이닝 할 때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작은 배치로 나누죠. 그리고 작은 미니 배치마다 이제 가지고 와서 학습에 사용하고 그 다음 배치 가지고 와서 학습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모든 배치들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셔플링을 시키고 다시 배치로 나누고 다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막 마음대로 셔플링 시키고 뭐 하는다는 거는 이미 나는 내 데이터 IID야. 순서가 하나도 안 중요해. 막 아무렇게나 순서 뒤바꿔도 전혀 문제는 없어. 그런 뜻입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느 정도 순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뒤바꿔야죠. 그래서 IID를 제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이그샘플인데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D개의,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D개의 피처, 뭐 D개 센서, 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센서들은 어떤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을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1, x2부터 xd까지 d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그거의 joint distribution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심플하게 가우샨이다. 아직 가우션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설명을 안 했지만 이제 그냥 일단 안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이제 D개에 있는 조인트 가우션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뭐 오늘 가우션 뭐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 가우션은 민하고 그 다음에 코버넌스 매트릭스 이제 두 가지로 완벽하게 디스크라이브가 되는데 자 어, 민 벡터에는 이제 D개 파라미터가 필요하고요. 코베니스 매트릭스는 이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2분의 D 플러스 1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D 곱하기 D 플러스 3 나누기 2만큼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대략 number of parameter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디멘전 D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개수는. D가 크면 클수록 D가 점점점 커지면은 이거는 제곱만큼 커지는 겁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자, 조금은 더 우리가 효율적인 모델링이 없겠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가우šan이더라도 뭐 모든 코릴레이션들을 왜 다 고려해?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인디펜던스를 가정하자. 그럼 이제 D의 인디펜던트한 가우샨. 그러면 joint distribution은 그냥 각각 marginal distribution의 곱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각각의 marginal distribution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한 개 파라미터 하나에 그러니까 파라미터 하나 민을 위해서 하나 베리언스를 위해서 하나 즉 총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D개만큼 있으니까 2 곱하기 D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앞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그 모든 디펜던스를 다 고려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는 D 스퀘어만큼 필요하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모든 디펜던스는 다 무시해. 그냥 다 fully independent하다. 그러면 2D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델링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어떤 피처들 간에는 뭐 디펜던시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피처들이 그냥 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굉장히 스트릭트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델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모델링을 잘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데이터에 있는 디펜던시를 잘 캡처하면서 파라미터의 개수도 그렇게 이제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latent variable 모델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variable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여기는 x1, x2부터 xd까지 관측된 데이터가 있고요. 추가로 z1부터 zk까지. 그래서 이게 추가로 도입한 거는 관측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latent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은 hidden variable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측이 안 된 겁니다. 즉 unobserved.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뭐냐 하면 이 hidden variable이 주어지면 우리의 관측된 데이터들은 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서 conditional independence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펜던시는 이 히든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제 디펜던시가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략 이제 우리가 만약에 리니어 모델을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대략 몇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느냐? 이만큼 dk 플러스 2d 즉 이거는 뭐냐면 d 스퀘어보다는 작고 2d보다는 크죠. 그다음에 여기서 K라는 거는 보통 D보다는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통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latent variable의 개수는 observed variable의 개수보다는 훨씬 더 적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D가 10이면 뭐 K는 2, 3, 뭐 이렇게 요 정도. 그러면 그 extra variable을 도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free parameter의 개수는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그 이 모델링의 핵심이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뭐 팩터 애널리시스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몇 개의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 프라이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우리가 뭐 데이터 또는 뭐 모델링을 할 때 이제 흔히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 5가지. Bernoulli, categorical, 그다음에 uniform Gaussian, gumbel.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버널리나 categorical은 이제 discrete한 경우를 예, 많이 쓰고요. 이제 가우샤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 이제 뭐 유니폼은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모델링에 유니폼을 쓰는 일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수하게 이제 검블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거를 갖다가 좀 컨티뉴어스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그래서 뭐 지금 뭐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뭐 한 반반 사실 뭐 지금 당장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 이 3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Bernoulli, categorical, Gaussian. 그러니까 오늘 이 3가지는 유니폼은 그냥 이거는 저기 그 구구단으로 치면은 1단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당연히 그냥 구구단 1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널리 캐테고리컬 가우산 이런 것들이 뭐 2단, 3단. 뭐 건벨 디스트리뷰션 이런 건 뭐 한 이제 5단 뭐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버널리 캐테고리컬 가우산. 그래서 이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보면은 이제 버널리는 그러니까 버널리나 가우샤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죠. 혹시 버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 뭐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느냐 뭐 모르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 그냥 재미삼아
이제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버놀리는 스위스 사람.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누굽니까? 수학자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사실 뭐 대학교에서는 뭐 수학과 아니면은 뭐 수학을 그렇게 배우진 않고 사실 일반인들은 수학을 제일 많이 배우는 시기가 중고등학교예요. 그럼 수학자 너 대표적인 수학자 하면은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네, 저기 근데 한지혜님만 왜 이렇게 여기에 따르게 이름이 아닌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시네. 하여튼 요 얘기 뭐 누군지 얘기만 안 될 수도 있죠, 이름은. 한 분이 한국에서는 베르누이라고 한다고 버널리라고 안 하고 맞습니다. 네. 베르누이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제가 버널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 사실은 어쩌면은 원래 그 나라 오리지널 발음을 따르면은 베르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그게 그냥 거의 세계 스탠다드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그 미국식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뭐 여러분이 꼭 항상 뭐 한국 분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용어들은 가능한 한 글로벌한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거를 따르는 게 이왕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나중에 또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제가 아마 버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 뭐 저도 압니다. 뭐 저도 저기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베르노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이 버널리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는 상당히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버널리는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널리는 딱 한 명의 버널리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학자 집안이라서 형도 잘하고 동생도 잘하고 뭐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수학자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오일러입니다.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근데 뭐 오일러의 무슨 뭐 공식 뭐 이런 거 좀 뭐 기억나시죠? 오일러의 수학 선생님이 바로 버놀리예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은 뭐를 나타내느냐 그러면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은 그냥 0 아니면 1 두 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거고요. 그거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면은 그거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데에는 뭐가 하나 필요하냐? 파라미터는 달랑 한 개만 필요합니다. 그 파라미터 시타는 뭐냐? 바로 이 랜덤 베리어블이 1을 가질 확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이제 이게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다 보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표현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씁니다. 1을 가질 확률이니까 p of x는 theta의 x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heta의 1 마이너스 x. 이제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쓰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죠. 랜덤 베리어블 x가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theta의 x 1 마이너스 이타의 1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자 볼까요? x가 1을 가질 확률.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타의 1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시타의 영승.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타가 되죠? 또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타의 영승 1 마이너스 시타의 1승. 즉, 1 마이너스 시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민하고 베리언스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타, 즉 시타 1일 확률 시타 값이 민 값이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시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시타. 그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은 잘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바로 또 나올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엑서사이즈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 보세요. 지금 뭐 꼭 계산 안 해보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계산을 하게 되니까요. 실제 민과 베리언스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tegorical distribution은 이제 바이너리에서 K개의 어떤 discrete한 케이스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random variable x는 가질 수 있는 값은 1, 2부터 K개까지 중에 하나. 근데 이것도 어차피 discrete probability고요. 그러면 random variable x가 k라는 값을 가질 probability는 theta k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파라미터가 몇 개 필요하냐? theta 1, theta 2부터 large k까지, theta large k까지 이렇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mass function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서 이제 k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랜덤 벡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x2부터 xk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x 이퀄 1이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1, 0, 0.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더 쉽게 k가 아이고, 한 3 정도를 생각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는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디스트리뷰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뭐 원활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k equal 3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x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 2, 3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3dimensional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1, 0, 0, 2 같은 경우는 0, 1, 0, 3은 0, 0, 1.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는 어떤 벡터로 표현하는데 모든 엘리멘트 값들은 다 0이고 딱 하나의 포지션만 1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원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활 인코딩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x가 2다. 그러니까 x가 2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x가 0, 1, 0 요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x1은 0, x2는 1, x3는 0. 그러니까 θ 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x가 2일 확률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렇게 쓰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한 인코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버널리를 이제 확장한 형태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categoric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에 다 이제 categorical distribution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영역,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density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A하고 B 사이니까
A, B. 그러면 density 펑션은 어차피 그 이 영역 뭐죠? 에리아를 다 계산하면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높이는 1 나누기 B-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A하고 B 사이에 여기가 이제 X고 이거는 이제 P of X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일어나는 probability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유니폼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X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이 density가 만약에 어 X가 뭐 0.1이건 X가 0.3이건 다 어떻게 되느냐? 1이라는 거죠. density가요. probability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0에서 1 사이고 이 높이도 1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density는 1입니다. 요거는 조금 continuous인 경우는 이거는 discrete한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probability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요거는 일단 정확하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density가 1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밖에는 이제 못 쓰죠. 그럼 예를 들어 x가 뭐 0.3보다 작을 확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티그레이션 0에서 0.3까지 이제 이 density를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0에서 0.3 그리고 density는 이제 1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0.3이다. 예. 10분만 브레이크를 가지고 돌아와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하고 건벌 디스트리뷰션 조금 보고 바로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티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들어오는 게 있는지. 네. 네. 자, 다들 돌아오셨나요?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저기 채팅창을 보니까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질문이 아마 뭐 모든 분들한테도 사실은 다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 이런 뭐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뭐 distribution 또는 뭐 mean, 뭐 covariance 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주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제 앞으로 요거 좀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 끝나고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들어가거든요. 또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뭐 이렇게 간단한 뭐 하나의 이그샘플이 있어서 자, 뭐 요거 보면은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또 설명을 하자니 뒤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조금 더 이 여러분이 기다리면은 이제 굉장히 항상 자주 이제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일단 likelihood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아마 likelihood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likelihood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가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뭐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쓸 건지 아니면 뭐 버널리 라이클리후드를 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는 얘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일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파라미터 값만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디스트리뷰션이 어떨지를 그냥 뭐 물론 뭐 non parametric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parametric한 모델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일단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나 그냥 가우시안 라이클리우드를 쓰겠다.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겠다. 내 데이터가 어떻게 제너레이트 되는지는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라이클리우드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파라미터, 뭐 민만 파라미터였으면은 민값만 에스티메이트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들어가면은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일단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 주에 배운 것들 그 오프라인 미팅에서 조금 더 이렇게 디스커션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은 디스커션을 갖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어, 일단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만 먼저 설명을 하고 요 그 렉처는 끝내고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스한 값을 갖는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세요.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요. 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계산상에 용이한 점이 있고 우리가 뭐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은 뭐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그 density 펑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density 펑션을 보시면은 딱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뮤가 민이고요. 시그마 스퀘어가 베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density 펑션을 보면은 mean과 variance만 알면은 퍼펙트하게 density 펑션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mean은 first order statistics죠. variance는 second order. 즉 mean과 variance만 알면은 퍼펙트하게 디스트리뷰션을 describe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우시안의 아주 커다란 장점. 가우시안 말고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도 mean과 variance만 가지고 표현을 못합니다. 유일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게 민과 베리언스 가지고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디스트리뷰션. 즉 세컨 오더까지만 써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보통 우리가 first order나 second order statistic만을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우시안에 가깝다 그러면은 뭐 퍼펙트하죠. 근데 이제 가우샨이 아닌데 그럼 이제 넌 가우샨. 그럼 제너럴하게 넌 가우샨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그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몇 개의 또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들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가우샨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두 개의 가우샨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x, y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density 펑션은 이제 이러한 형태를 띠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외우기 싫어도 자꾸 쓰다 보면 외워지고요. 뮤는 이제 이번에는 mean 벡터가 되겠죠. mean 벡터 그다음에 시그마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예. 그래서 XY가 jointly 가우시안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X, 이쪽이 Y.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약간의 이제 종 모양이 생기고 지금 요거는 뭐죠? 컨투어 아니 이렇게 그냥 스케일러 플러스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높이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이러한 3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 뭐 이제 좀 제가 손 모양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x 또는 y 쪽으로 마지널라이즈를 시키게 되면은 그냥 각각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보면은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베리언스고요.
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이 코릴레이션을 그냥 각각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편의상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우šan의 특성을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가우샨이 이제 그 2D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2D 가우샨을 보면은 퍼져 있는 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있고요. 전혀 안 퍼지고 이렇게 이제 원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베리언스가 x1 축으로의 베리언스하고 x2 축으로의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equal variance.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서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x1, x2가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원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소트로픽 가우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이소트로픽 가우션. 그리고 x1하고 x2는 인디펜던트하다.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쭉 퍼져 있다. 이것도 x1하고 x2는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런데 베리언스가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거는 아니에요. 즉 그래서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x1 축으로의 베리언스가 x2 축으로의 베리언스보다 큰 거지만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것도 인디펜던트, 이것도 인디펜던트. 자, 인디펜던트가 아니면 이제 이 퍼져 있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축의 평행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퍼지거나 이제 이렇게 펴지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인디펜던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x1, x2는 디펜던시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positive correlation. 이거는 이제 negative correlation. 그래서 만약에 x1, x2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positive correlation을 갖는 경우나 negative correlation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그냥 뭐 모든 방향으로 equal variance를 갖는 경우, isotropic한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모양으로 나오고요. 어떤 특정한 엑시스에 평행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거면은 인디펜던트 하면서 그 방향으로의 variance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민과 코베리언스로 완벽하게 표현이 된다. 자,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많이 더하게 되면은 그 더한 결과는 가우시안으로 간다는 것이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가우시안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역시 가우시안이고요. 만약에 jointly 가우샨이면 marginal distribution도 항상 가우샨. 그리고 만약에 민하고 코베니스 매트릭스가 딱 주어진 경우에 엔트로피가 맥시멈이다. 엔트로피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여튼 일단은 뭐 이런 계산들은 일단 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마저 그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이런 계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그 흥미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런 계산들을 어차피 할 때들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건벨 디스트리뷰션은 만약에 이런 트릭을 써야 되는 경우에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당장 건벨 디스트리뷰션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바로 그냥 엔트로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간략하게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 뭐 우리가 많이 배울 수는 없고요. 최소한 엔트로피가 뭔지의 좀 개념은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이 종종 나오니까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양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 그러면은 뭐 거의 이분의 덕입니다. 어, 클라우드 샤넌이라는 분이고요. 그 미국의 뭐 수학자 겸 엔지니어. 네. 이분은 수학자였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엔지니어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요. 네, 이분은 1916년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작고하셨고 미국의 mathematician and electrical engineer였고 information theory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information theory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클라우드 샤넌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잘 아실 거고요. 뭐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그러니까 사실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클로드 샤논이 PhD를 받고 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일을 하면서 어, 그 이론을 정립한 거고요. 뭐 그분의 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이건 뭐 재미삼아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그 MIT의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뭐 논문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Symbolic Analysis of Relay and Switching Circuit. 그러니까 뭐 Electrical Engineering 쪽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 샤논의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잠깐만요. 지금이 21세기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논문을 썼을 때는 20세기죠. 20세기 최고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은 뭐 다 이 테크닉을 쓰는데요. 이 서킷을 디자인할 때 이 불리안 알제브라를 이용을 해서 뭔가 조금 더그 간략화하고 불리안 알제브라에서 간략하고 그 간략화된 식을 갖다가 보통 디지털 서킷으로 이제 구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테크닉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이분의 석사학위 논문. 그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뭐 저도 이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거의 뭐 20세기 최고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칭송을 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뭐 셰넌은 뭐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특히 셰넌이 그 뭐 물론 당연히 뭐 연구하는 거를 좋아하셨겠지만은 셰넌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글링입니다. 그래서 저글링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잘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웬만한 학자들도 사실 셰넌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쪽에 대표적으로 진짜 이제 유명한 논문이 바로 이제 이 논문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해보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셰넌이라는 분이 이제 벨랩에서 일을 하면서 어, 그 이러한 이제 이론을 정립을 했고요. 여기 뭐 제가 여기 뒤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왜 이분이 대단한 분이냐 그러면은 1940년대 50년대에는 이제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애널로그 커뮤니케이션이었다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이론적인 서포트들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그냥 조금 보내면은 오류가 조금 생기겠고요.
많이 보내면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는데요. 가끔씩 천재는 이렇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때 혼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아닌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단번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많이 보낼수록 오류가 많이 생긴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보통의 그 커뮤니케이션들은 이렇죠. 어떤 뭐 메시지가 있으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코드로 변환을 하고 채널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보통 채널을 통해서 보낼 때 이제 노이즈들이 막 들어가게 되고 리시버가 그거 코드를 받아서 다시 디코더를 거쳐서 원래 메시지를 갖다가 복원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source coding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 source message를 갖다가 그 인코딩하고 다시 리시버에서 받은 거를 디코딩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잘 압축할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source 코딩은. 채널 코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보를 더 확 줄이는 거죠. 압축을 시키는 거죠. 코딩, 그러니까 source 코딩. 그래야 우리가 많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던 메시지를 잘 코드로 변환하면서 압축을 해야 우리가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채널 코딩은 조금 더 추가적인 비트를 더 할당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리던던시를 더 주고 전송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채널 코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관심이 생기시면은 뭐 그냥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그 토머스 카버 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와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잘 써진 책은 뭐 이 책도 뭐 그렇게 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데비 맥카이의 책입니다. Information Theory, Inference and Learning Algorithm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냥 간략하게만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면 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코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러닝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아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특히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unsupervised learning은 인포메이션의 트랜스퍼가 가장 최대화되게끔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포맥스라는 이제 용어들을 종종 쓰는데 이거는 인포메이션 maximization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maximize 된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필요한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는 데도 쓰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제 PhD가 이거에 관련이 된 건데요. 뭐 만약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어떤 어, 이제 우리가 뭐 소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뭔지는 모르지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두 개의 소스가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측된 거 두 개인데, 그러면 어떤 소스 1, 소스 2가 있고요. 자, 이게 관측된 거에 이렇게 영향을 이제 다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observation 1, observation 2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요 두 개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네들 소스 두 개의 소스가 어떻게
이렇게 막 섞여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소스에서 observation으로 가는 그 이 섞여지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렇지만 얘도 우리는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개를 알면은 원래 소스가 어떤 거였는지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1980년대 말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던져졌고요. 80년대 중반쯤에. 처음에는 뭔 소리냐 이건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거지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스를 S1, S2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X1은 A11 S1 플러스 A12 S2고요. X2는 A21 S1, A22 S2. 우리가 아는 거는 X1과 X2밖에 없어. A가 뭔지 S가 뭔지 다 모릅니다. 그런데 X1, X2만 가지고서 S1, S2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알아낼 수 있으면 획기적인 거죠. 왜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냥 조금 비슷한 예를 들면 두 명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폰이 두 개 있고 두 명의 스피커가 있어요. 두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은 마이크로폰에 들어오는 거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다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크로폰도 두 명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어오고 두 번째 마이크로폰도 두 명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는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 거 소리밖에는 없는데 각각 두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심플리파이 된 거예요. 실제 마이크로폰에 들어오는 두 사람의 소리는 단순히 이렇게 심플한 리니어 믹싱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어떤 뭐 레버베레이션이라든지 멀티패스라든지 이런 이펙트들을 다 무시한다면은 그냥 딱 이렇게 심플한 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고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 그러면 S1하고 S2가 인디펜던트하고 넌 가우시안입니다. 그러면 X1, X2만 가지고 S1과 S2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멀티버리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어떤 기본적으로 이러한 멀티버리에이트 데이터들이 있으면 얘를 갖고 어널리시스를 해서 얘는 뭔가 상당히 노이지하고 지저분한 건데 뭔가 이거에 숨어져 있는 이러한 소스라는 거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를 갖고 그 데이터를 오히려 더 정말 잘 디스크라이브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그 히든 소스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CA 테크닉을 갖다가 써서 여기서 이제 S1부터 SD를 갖다가 이제 찾아냅니다. 이제 그때도 이런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이제 인포맥스 프린시플을 갖다가 쓴 예가 있어서 그냥 이제 뭐 그렇다는 걸 갖다 보여드리고요. 뭐 겐이 한동안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많이 쓰였는데 겐에다가 뭐 아직 제가 겐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이제 인포맥스 아이디어까지 더 합쳐진 인포겐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몇 개의 그 이그샘플들은 이러한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이 특히 인포맥스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인다. 마지막 이그샘플은 조금 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제가 오래전에 쓴 논문이라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파블리시는 아마 2022년도에 됐지만은 쓰기는 한 20년, 19년도부터 연구를 했던 거니까 그리고 뭐 이게 그 제 연구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이제 제가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요. 한번 이제 기억을 잘 되살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인코딩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인코딩을 할 거냐 하면은 단순히 정보를 잘 압축한다? 이게 아니라 정보를 잘 압축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레이블의 정보도 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서 레이블과 뭔가 어떤 상관관계 아니 그러니까 그 레이블과의 그 뭔가 렐러번스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코딩을 하면 좋은가?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일단은 K-way D-dimensional 코드를 생각하면요. K-way D-dimensional 코드라는 거는 1부터 K까지 값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D-dimensional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얘는 뭐냐면은 이거는 K가 4, D가 3인 경우. 그래서 4-way 3-dimensional 코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캣이냐, 피쉬냐, 캣이 뭐 덕이냐, 네. 네. 자, 3dimensional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네 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다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포지션은 1, 두 번째 포지션은 4, 세 번째 포지션은 2. 즉 그래서 1, 4, 2.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이 뭔가 이제 이렇게 덕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 어떤 예를 들어 이미지를 K-way D-dimensional 코드로 변환을 하는데 그냥 뭐 무조건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이블과의 상관관계도 렐러번스도 상당히 유지가 되게끔 그러니까 뭔가 그 코드가 이제 뭐 강아지에 대한 거는 좀 강아지 이미지들을 코딩한 것들은 뭔가 비슷비슷해야 되겠죠. 그 코드도. 그 다음에 또 뭐, cat은 또 조금 다르고, fish는 다르고, 그런데 뭐, cat하고 fish를 봤을 때, cat하고 dog을 봤을 때는 오히려 cat하고 dog은 좀 더 가까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코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레이블과 코드 간의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 이제 이루어지게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드가 상당히 그 레이블과 렐러번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레이블과 이제 그런 테크닉을 써서 이제 우리가 인코더를 프로바블리티 인코더를 만들어 봤더니 이제 이런 재미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다 그냥 인포맥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어, K가 16이고 D가 4입니다. 그러니까 4dimensional 코드인데 16way죠. 그래서 그 각각의 포지션에는 1부터 16 중에 값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4dimension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 가운데 지금 D4죠. 그럼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포지션이 지금 11이에요. 얘도 두 번째 포지션은 1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지션이 6이고 네 번째 포지션은 이제 뭐 하여튼 뭐 임의의 것들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포지션이 11인 것들은 얘하고 얘를 봤더니 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지션이 6위로 코딩되는 것들은 뭔가 이제 오렌지색의 공통점이.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리저트긴 한데요. K-way D-dimensional probability encoder를 우리가 인포맥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만들었더니 이제 이런 인코딩의 재미난 결과들이 이제 나온다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기존의 다른 방법들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뭐 알아낸 거고요. 하여튼 일단 인포맥스가 이제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에서 왜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뭐 몇 개의 example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격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논의 엔트로피가 뭔지, 그다음에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뭔지, 뭐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쓰죠. 근데 막상 크로스 엔트로피가 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야, 그래 뭐 클래시피케이션 당연히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우리가 스퀘어 로스를 쓰고 클래시피케이션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쓰고 뭐 그냥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도대체 크로스 엔트로피가 무슨 의미를 갖고 그것이 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에 쓰이게 됐는지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KL 다이버전스라고도 많이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뭐 relative entropy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 KL 다이버전스와 maximum likelihood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포맥스를 알려면은 mutual information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mutual information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거는 출발은 샤논 엔트로피. 샤논 엔트로피를 이해해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도 이해할 수 있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도 이해할 수 있고 KL 다이버전스도 이해할 수 있고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이해할 수 있고. 자, 샤논의 엔트로피는 뭐 이퀘이션은 달랑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샤논의 엔트로피 H of P 이것도 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왜 엔트로피를 H라고 표현했냐? 거의 모든 책이 다 엔트로피는 H를 씁니다. 그리고 P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라는 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뭐 그분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라서 들은 얘기로는 어, 셰논이 아마 PhD를 하고서 프린스턴의 교수로 잠깐 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프린스턴에 누가 있었느냐? 폰 노이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고 했죠. 셰넌이 폰 노이만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갖다가 정립을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어떤 노테이션을 쓰는 게 좋을까요? 폰 노이만이 대답합니다. H로 해. 왜 정확하게 H를 했는지 모르지만 폰노만이 그냥 H로 해. 그래서 샤논이 엔트로피를 H로 쓰기 시작했다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퀘이션이 뭐를 뜻하는지 이거 안 지워지네. 한번 요 이퀘이션을 한 1분간만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인지. 그러니까 이런 probability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고 그거의 민 값을 계산한다.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딱 이 이퀘이션 하나입니다. 셰넌의 엔트로피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이 이퀘이션을 하루 종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셰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하필이면 프라바빌리티의 역수에다 로그를 취했을까? 그리고 왜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자꾸 물어보면서 본인이 그거를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뭐 어떤 책을 안 보더라도 이 엔트로피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어쩌면은 1년 동안 계속 쳐다봐야
그 의미를 깨우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뭐 그래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이 없잖아요. 뭐 이거 딱 보면 1분 막 하면 이제 이거 이해하고 또 넘어가서 막 다른 거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래 공부라는 거는 혼자서 마냥 그냥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제가 머신러닝을 사실은 독학을 했거든요. 제가 PhD 때까지도 머신러닝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PhD 받고 나서 점점점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뭐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당연히 뭐 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논문 저 논문 이렇게 산발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퍼져 있었고 근데 이제 점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뭐 떨어지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논문도 보고 그냥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어디 물어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챗GPT가 있어서 걔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그때는 유일하게 뭐 구글은 있던 시절이죠. 구글은 있었으니까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 정도였었고요. 제가 PhD 할 때는 구글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막판에는 검색을 하는 뭐 물론 구글이 그 이 서치 엔진의 뭐 첫 번째는 아니죠. 그 전에 이제 다른 서치 엔진들을 조금 쓰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뭐 거의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을 혼자 공부할 때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 그러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3년을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저는. 3년간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문득문득 그게 100% 이해가 안 돼서 문득문득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하는 거를 한 3년 정도를 반복을 해갖고 그거를 터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렇더라도 뭐 이렇게 제가 조급하거나 나 이거 이렇게 빨리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머신러닝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니까 뭐 제가 뭐 3년을 생각하더라도 3년 뒤에도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냥 저 혼자만 그거를 이제 터득한 거고 뭐 그런 셈이었었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이제 못할 텐데.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혼자서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설명은 이제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정보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걸 생각해요. 어떠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거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 그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probability의 역수. 왜 probability 역수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늘상 일어나는 거니까 늘상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일단 바이너리 비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 로그에 아이고 제가 뭐 쓰지는 않았지만 2를 생각하십시오. 로그 2에 로그 P. 그러면 이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뭔가 더, 이 비트를 많이 할당을 해갖고 이제, 어,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주 일어나는 애들은 적은 비트를,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애는 좀 길이가 긴 비트를 갖다가 할당을 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적은 비트로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커다란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그 probability 역수를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비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갖다가 취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비트라는 건 이제 바이너리 디짓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probability가 2분의 1인 그런 이벤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럼 information은 만약에 probability가 2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information은 뭐 마이너스 log 2의 probability고요. 마이너스 log 2의 2분의 1 또는 뭐 log 2의 1 나누기 2분의 1로 하시나 마이너스 이거를 마이너스 log 2의 2분의 1로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원비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probability가 2분의 1인 이벤트의 인포메이션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로서 그냥 인포메이션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비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probability가 2분의 1인 이벤트를 관측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정보량이 됩니다. 또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 개의 스테이트를 갖다가 구별 짓는 것이 이제 원비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og 2가 아니라 내추럴 log를 쓰게 되면은 비트가 아니라 이제 내추럴 유닛이 되는데요. match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만약에 그 이벤트의 probability가 1 over 2라면 그러면 바로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인포메이션의 양은 1 mesh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계산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어떤 뭐 날씨를 예보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해가 날 확률이 50%고요.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요거 확률을 2분의 1,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두 개의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뭐 해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비가 오거나.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뭐 해가 났다 또는 뭐 비가 왔다라는 거를 듣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이벤트를 갖다가 다 이제 뭐 하나를 아니까 이제 우리는 뭐 나머지 하나는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이벤트는 다 uncertainty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두 개의 이벤트의 uncertainty들은.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probability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그거의 역수, 즉 2. 그러니까 두 개의 이벤트들의 uncertainty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왜 그 1 over p of x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네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각각의 probability가 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네 가지 uncertainty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개의 이벤트의 uncertainty들은 사라지는 거. 즉, 다시 얘기해서 4분의 1의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심플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해가 어, 날 확률이 4분의 3,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이러면 인포메이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이 4분의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비가 왔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로그 2 그리고 4분의 1의 역수. 즉 그러니까 로그 2의 4. 이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이 정도는 계산하시죠? 왜냐하면은 로고 2의 2의 제곱 이렇게 없어져서 2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제 2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얻게 되는 정보가.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은
자, 그럼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4분의 1이니까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4개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건 4분의 1이죠. 그럼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4개가 uncertainty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해가 났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1 나누기 4분지 3이니까 이거는 로그 2의 3분지 4가 되고요. 이거는 사실 0.41비트인데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 그리고 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가 났다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 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 3분의 1의 프랙션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3대 1이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가 1이면은 요거는 3분의 1. 그래서 로그 2의 1 플러스 3분의 1. 즉 로그 2의 3분의 4.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식도. 그래서 왜 이제 그 역수냐. 그다음에 셰넌의 엔트로피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average information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본 그 인포메이션의 평균값이.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은 어떤 특정한 한 케이스만을 갖다가 보는 거고요. 어떤 하나의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뭐 내일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거는 지금 뭐 만약에 우리가, 비가 왔다는 거를 알면은, 그러니까 비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얼마, 그 다음에 해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얼마.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표현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냐가 이제 바로 셰넌의 엔트로피고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의 평균값을 average information 평균값을 갖다가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일단 요거 조금 더 길어지니까 요까지만 오늘 강의를 하고요. 요 이제 이 셰넌의 엔트로피부터는 이제 내일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 질문들은 뭐 오늘 또 밤도 늦었으니까요. 저기 토요일 날 뭐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더 어려웠던 개념들은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뭐 잠깐만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그 저기 쉬는 시간 직전에 풀었던 문제 그 유니폼에서 인티그랄 0에서 0,3까지 그 프로바빌리티 합한 거는 이건 아까 이제 0에서 1 사이인 때 이제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일 때는 그 값이 0.3이고요. 당연히 A에서 B 사이면은 0.3 곱하기 B-A가 맞습니다. 뭐 아니면 요거는 뭐 제가 다시 토요일 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